이론서. 지금 1차 이론서입니다. 1차 이론서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에 지금 개통출하와 앞 시간에 비개통출하를 하고 있다가 개통출하는 뭔가 비개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의루가 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루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개통출하면은 일정한 시설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수액 같은 데 들어가야죠. 바쁩니다. 살아있는데 들어갔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애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상품 가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하루 같은 것은 개통으로 가겠습니까? 비교통이라는 겁니다. 자, 비교통이다. 그 정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경로 주요 품목. 그럼 밑에 선어입니다. 선어가 신선하니까 아까 내 빙장법, 냉각법, 이런 냉각해수법 들어봤죠? 빙장법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냉각해수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는 그 수산물을 신선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빙장법은 얼음으로 연근에서 들어오면 얼음으로 그 신선하게 이제 일단 죽었지만 신선하게 얼음을 깔아가지고 좋은 저장하는 것이 빙장법입니다. 근데 냉각해수 저장법은 마이너스 1도 얼음 말고 1도의 물을 침지해가지고 냉각해수하는 방법이 있죠. 빙장법이 대신한다. 다 수산업 일반 공무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때가 선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선어입니다. 살아있는 거. 선어 같은 것은 개통출하로 들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297페이지 밑에 보세요. 선어의 유통 대부분의 수입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감만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신하세요. 형님, 지금 빨간 거하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걸 하죠. 나중에 그걸 안 보입니다. 하루는 살아있으니까 비계통으로 간다. 이 정도까지만 개념을 하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볼게요. 291배 주에 하루에 의 살아있다. 그 다음 유통경로 볼게요. 산지유통. 주요 유통기구는 산지 수입 판매장이나 수입단들이 산지 수입상이나 상여자 직거래 등에 출하되는 비계통이 많다. 산지 수입 위판장이나 수입상인데 아까 말대로 어촌계라든지 지구별 수입을 통하는 것보다도 비계통 출하가 많다. 물론 하루를 가지고 개통을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계통이 많다. 직거래가 많다. 직거래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비계통은 또 이겼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형마트입니다. 마트에서 일단 마트에서 생산자 얘한테 먼저 모든 걸 다 삽니다. 올 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양육을 하자마자 마트에서 그 물적 인계를 받습니다. 물적 양도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인도받죠. 그러고 나서 이 마트에서 받자마자 가공을 합니다. 가공하고 자기 상품을 붙이죠. 김용해 마트 이렇게. 이게 프리베이터 브랜드입니다. 작년에 이거 놓을 줄 알았는데 다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프리베이터 브랜드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생산자한테 한번 나갈 때 생산자한테 오늘 나갔다 오는 물량은 물한테 다 그냥 올 내리자마자 넘기라. 소유권 인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 내리자마자 모든 걸 자기가 받습니다. 내리자마자 가공회사로 갑니다. 자기 마트 회사 밑에 김용희 마트 밑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김용희 마트로 해가지고 김용희 상품 붙여가지고 바로 붙이는 게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통출하에 참가하는 사람 비계통이죠. 아니 누군데? 산지 쪽에 참가해 매매 참가인 아니에요? 네. 매매 참가인 매매 참가. 예. 이런 자격으로 참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까 말한 게 매매 참가인이 있고 산지 참목 참가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수집해 가서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산물 유통에 관리 지원에 관한 용어 있잖아요. 용어하고 그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기 가격안정법의 용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다 정해져가 있으니까 보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은 산지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요. 산지 위판장, 산지 도메인, 산지 참가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농수산물 유통비 가격은 산지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도매시장,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다만 하나 들어간다. 산지 유통일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말대로 산지 가서 가져와가지고 시장에 팔겠죠. 그렇지.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보다도 비계통으로 들어갈 때는 뭡니까? 프리베이트 브랜드라 해가지고 마트가 개통주가 아니고 개통은 아까 말 어촌계라든지 지구별 수입에 가야 되는데 바로 생산자한테 거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땡겨버리고 그 소유권을 땡긴답니다. 소유권 땡기가 강화해가지고 자기 마트를 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상품을 붙이는 것이 프리베이트 브랜드. 형태는 수의계약이요. 그 수의계약도 되죠. 그러니까 개통에는 들어가면 입찰을 한다든지 전자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뭡니까? 짝짝 쿵하고 하겠죠. 그게 수의계약이죠. 작년에 나왔고 서로 행위만 나오고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계통이니까 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로 딱 잡으러 가려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요번 나갔던 거 나 파세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에이씨 저쪽은 1000만 원. 에이 2000만 원 줄게요.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도 개통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수의계약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베이트 브랜드가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브랜드의 특징은, 브랜드의 기능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대형마트가 들어있으면 그 브랜드를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겠죠. 뭐 그런 얘기하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유통경로 이제 비계통, 소비지 유통, 주요 유통기구는 소비지 도매시장이며 하루의 경우 공공 도매시장보다 민간 도매시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죠. 자, 민간 도매시장 취급한다. 이 말도 여기 보면은 민간보다 민영 도매시장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거 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민간 여기가 만일에 민영이란 말에 이걸 쓰면 좋고 만일에 민영 도매시장으로 바꾸면서 도매시장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장인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개설자가 민간인, 저 같은 돈 많은 사람이 시장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중앙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은 그 특별시라든지 시가 개설을 하는 겁니다. 지방은 도시서 허가를 받고 지방에서 합니다. 지방에 보면은 경기도 안에 뭡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 안에 인천시 경기도 안에 뭐요? 구리. 네, 구리시가 있다 칩시다. 구리시가 지방 도매시장입니다. 그럼 경기도에 도시사 허가를 받고 구리시에 지방 도매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통출하도 되지만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이고 그건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가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직원들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지방 공무원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 도매시장은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만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민영 도매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사 도매시장은 아직까지 법적인 도매시장은 안 들어왔는 대신에 도시장이라든지 시장 군수가 도매시장 법적인 개통으로 들어오게끔 시설 관리를 해주겠죠. 지원해주고. 그게 유사 도매시장입니다. 일단 상설이 있죠. 그렇죠. 도매시장은 물은 시장은 시장이죠. 유사시장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설은 안 돼 있죠. 그걸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민영 도매시장을 하든 지방 도매시장을 하든 중앙 도매시장으로 땡겨주겠죠. 그걸 지원해주는 게 유사 도매시장입니다. 그 정도까지 개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개설자는 누구냐,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는 다 문제입니다. 좀 더 들어가고 다만 처음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해놨고 이거는 산지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유통가격 안정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요 품목 이제 하루 유통을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은 양식장 넙치, 꽃게, 굴종류 같은 것이 하루입니다. 꽃게 인천 아파트에 잡고 나면은 바로 그냥 그 비계통으로 많이 팝니다. 이 정도만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냉동수산물입니다. 냉장 있고 냉동이 있습니다. 선어하고 냉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같죠. 냉동은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이제 그 보관하는 겁니다. 냉동된 수산물. 냉동 같은 거는 뭡니까? 원양어선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냉동수산물 유통경로 1, 2, 3인데 원양이 돼 있잖아요.
이 이론이 지금 틀렸을 겁니다. 작년에 그 사회 기출 문제도 있는데 중간에 원양 냉동의 유통 경로. 원양 수산물은 100% 냉동 수산물로 수입에 산지 등 경쟁하지 않고 주로 이것도 비교통입니다. 원양업 회사가 일반 도매시장들 이건 말이 틀렸습니다. 일반 도매시장은 원양에 못합니다. 전문 국가가 형님 보이죠? 원양이랑 태평양 가서 고기 잡았는데 일반 도매시장이 쫓아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전산으로 입찰하지만 이건 말은 틀린 겁니다. 이론서 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원양업 회사가 어떻게 파냐 그러면 일단 전문 무역회사입니다. 적으십시오. 전문 무역회사로 팔아야 됩니다. 일반 도매시장은 틀린 겁니다. 이거 일반 수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무역회사입니다. 전문 무역회사에 팔립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적으로 무역하는 옛날에 종합무역상사 있었죠. 그것이 최근에 2000몇 년에 사라지고 전문 무역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컴퓨터로 올려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도매상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무역회사로 입찰을 통해 입찰을 하든 수익계획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입찰의 말도 지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물론 원양어선 같은 것은 비계통으로 이제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비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관세청도 개입하죠.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개입해가지고 오케이 사인해가지고 한국 국내산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수입하는 사람은 무역이 자유가 됐기 때문에 누가 지금 수입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입에 갈 필요가 없죠. 수입해가지고 유사 도매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돈 많이 주는 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계통으로 간다 이 정도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품의 근원물 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기한과 수산물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지금 일반 수험서라든지 이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이니까 뭐라고 보이지만 이 책에도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여기 유통료는 김용화 세무사가 지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거의 김용화 세무사가 쓴 건데 수산물 유통기한과 수산물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지시장 거래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맞기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거 보십시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헷갈려버린 겁니다. 일반 수험서든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산물 유통론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각에서 시장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보는 시장하고는 다르게 구분해줘야 수험생들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유통론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유통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목에 수산물 유통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론을 하고 있는데 이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법령에 먼저 물론 이론이 있지만 법령으로 먼저 따져보면요. 1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일명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에 법령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이 있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정리가 돼야 시장이든 뭐든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299페이지 또 일반 수험서를 다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개념 없이 막 적으란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이란 말을 중앙도매시장, 그리고 시장이라는 도매시장,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시장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시장의 말에 용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산지시장 거래 이렇게 됐어요. 유통론을 보는데 농수산법에 있는 농수산 유통가격안정법을 갖다 입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걸 전제를 깔고 유통에서도 이론에 시장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이번 이론을 들어가면요, 이론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도 시장이라는 개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 개념 볼 때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법하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합해가지고 이 시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을 보면 산지가 있죠. 바다입니다. 바다나 양식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통통통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수산물 포획된 것을 내리겠죠. 이게 내리면은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짠짠짠 해가지고 소비지까지 갑니다. 소비지까지, 소비자까지 식당에 가겠죠. 자, 그래서 바다니까 해수부에서는 팜이랍니다. 농장이랍니다. 팜에서 식당까지. 팜 투 식당이 뭐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일괄 처리하는 거 직거래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유통단계를 없애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유통단계가 있죠. 뭐 유통하고 보관하고 다 하겠죠. 냉장하고요. 이게 뭡니까? 유통하고 보관하면서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들어가겠죠. 이 시장 이론은 여기서 끌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서 시장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돌 두 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두 개를 보면은 자동으로 봅니다. 어떤 시장인가 이런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 시장에 여기잖아. 산지 시장 여기잖아. 그 다음에 산지 거래 기능. 자, 산지에서는 소비지까지 산지에서 첫 바닥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딱 내리자마자 개통이든 비개통이든 간에 그런 개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도매시장입니다. 산지시장이 있고 중간에 이 산지를 시장으로 보면은 중간에 도매시장이라는 말에 개입하는 겁니다. 산지시장, 도매시장, 여기는 소비지는 소비지시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선을. 그렇지만 시장 개념은 유통가격안정법에서 모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300 그런 시장 개념입니다. 302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법을 없이 그냥 이론만 쫙 깔은 겁니다. 산 중간에 밑에 5번 산지 직거래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거래 해버립니다. 중간 단계 없이. 지금 그게 유통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의 법 47조입니다. 중간 찾았어요? 여기입니다. 유통법 47조 적으십시오. 47조입니다. 직거래는 47조입니다. 여기서 바로 소비자에게 땡깁니다. 유통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금 유통법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47조가 직거래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럼 결국은 이 내용 이론들이 직거래니까 1대1 직거래니까 비즈니스 커스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만드는 이 산지를 내릴 때에서 이게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내릴 때 가지고 그 소유권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장인데 내가 잡았으면 내 거잖아요. 딱 그때 산지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누라한테 내 직원한테 야 팔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 물적 권리가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죠. 1대1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비지는 커스텀 B2C 이런 개념이 직거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법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론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잘하는 직원 데려놨고 바로 싸버립니다. 그게 52조입니다. 유통법 52조에 있습니다. 그 적어놔십시오. 52조. 전자상거래는 52조. 그 다음 밑에 303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법은 쭉 보면 여기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공동판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개 법을 짬법으로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론이 지금 체결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뭐냐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개념을 갖고 이 이론을 설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험생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0, 71, 2 하고 473을 강의를 먼저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들으십시오. 469는 계산 문제니까 4월 6일날 듣고 하시면 되고 470, 71, 72 그리고 73까지 강의를 올린 거 들으십시오. 오늘이야 뭐 474부터 하고 있지만 너무 아쉽다. 이제 공동판매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면은 유통마진이 있습니다. 그죠? 305페이지. 이제 여기서 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공동판매도 있고요. 진도 뺀다고 안 합니다. 산지 직거래하고 공동판매가 304페이지 공동판매 있거든요. 이거는 2차 유행입니다. 2차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2차도 지금 되어 있는데 행령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자, 이게 80선입니다. 80선인데 80선은 몇 페이지냐면은 제가 블루만 드릴게요. 123페이지입니다. 한번 적으십시오. 공동판매에다가 80선에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물론 122도 뭐 유통법을 제가 123페이지 제가 들어갑니다. 80선에 123페이지를 들어가면요 2차부터 뭐 이것도 여기가 이제 저 123페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한번 보세요. 공동판매의 기능, 식으로 근거,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그죠? 안정입니다. 이것도 못하네. 보자마자 못하네. 절대로 이거 안 놓아. 무조건 위탁, 평균판매, 공동계산, 공동판매의 범위, 공동수송, 공동 이렇게 하고 기능, 가격조정, 유통비용, 추락, 공동판매의 원칙, 그 다음에 뭐 단점, 하여튼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거래에서 포장의 취지, 플라스틱 포장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문제 볼게요. 선의 유통 및 유통법 35조 골드 체인 적으라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있고요. 문제가 설명, 약침 너무 포괄적이다, 그죠? 근데 한 대 안에 이제 그 구멍 내는 거죠. 단도식이죠. 맞잖아요. 단도식 1조, 2조, 8조 같으면은 전자거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법률 용어 정의, 요거. 수산물 유통법은 세 문제 들어가는데 공동판매가 지금 올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123이 80선 123페이지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진도 뺀다고 80 아니지만 80선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마진도 지금 2차가 놓았습니다. 우리 305페이지. 요번에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수산물 유통마진입니다. 유통마진의 개념, 마진이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생산자가 판매한 가격, 자, 소비자가 지불한 거하고 생산자 판매한 가격의 제한 가격, 보세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서 생산자가 제시한 가격이 있죠. 그죠? 소비자가 내가 10,000원 냈어요. 애는 비용하고 이렇게 어가라든 이런 거 직접 간접비 다 해가지고 그 3,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제가 10,000원 냈어요. 7,000원이 문제네, 그죠? 이게 유통마진이죠. 그래서 이 안에가 도매시장부터 유통단계, 보관단계, 그 복잡한 단계가 이어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직거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수산물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직거래도 답답해지는 그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의 특징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 높은 이유 있잖아. 금방 말한 거 있습니다. 이번 부패가 심하다 이런 말. 국익화가 곤란하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법, 농수산물 유통법 5조에 국익화하자 이런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통비용이 있고요. 자, 물적과 상적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 잘못한 거 같은데 물적 비용은 있잖아요. 움직이는 어떤 그 수산물에 대한 보관, 냉장, 냉동 이게 비용입니다. 상적이 소유권입니다. 상소. 그러니까 상적 비용이라는 것은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적으십시오. 상적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상적은 소유권입니다. 아닌데 이거 그걸 것 같은데 상적, 물적 이게 헷갈린다. 맞나? 이거 그걸 것 같은데 저 머리가 잘못됐는지 그 머리가 뺑 가버렸는데요. 나중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상적이 지금 상적이 있고 물적 걸리는데 잠깐만요. 상적이 소유권이네요. 상적. 헷갈립니다. 자,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이럴 때 있잖아요. 헷갈려요. 상적이 소유권의 이동입니다. 물건의 소유권. 그러니까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씨앗, 상적이 씨앗이죠. 얘도 씨앗이죠.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외우십시오. 돌아서는 이정입니다. 근데 물적은 물건에 대한 물적 유통은 물건에 대해서 이동, 보관, 포장 이런 게 물적 유통 이동입니다. 근데 상적 소유권, 씨앗, 상적 유통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매매, 판매, 프리베이트 브랜드에서 넘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죠. 물적, 상적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적은 소유권의 이동이다.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1회 때 놓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있다. 경제론 있고요. 주요 공급, 마케팅. 쉽게. 321페이지 내보시겠어요?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브랜드가 작년에 놓았습니다. 321페이지 브랜드. 타사와 비교한다. 도형 기호다. 중요성, 특징, 기능. 이게 작년에 놓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브랜드가 놓으면서 지금 브랜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80선 한번 읽어볼게요. 3대 작년 문제 놓았는데 작년 문제가 작년에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형님 들어보세요. 80선 2차 238페이지인데 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강화문 설명으로 적합한 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을 엮는 거
찾아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도매시장에 주황, 지방, 민영 잡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입니다. 이겁니다. 최근 브랜드 보세요. 수산물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에 가지는 유용한 기능에 관한 OX를 해라. 다른 경상으로도 식별하기 쉽게 한다. 맞죠? 다른 기업으로도 모방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쵸? 모방하면은 이제 상품권에 위반되죠. 상품 사항에 따라 브랜드를 변하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게 그 X로 하긴 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는 이게 절반이다. 물론 이 상보가 보면은 특허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게 힘들어요. 삼성은 계속 삼성만 쓰고 있잖아요. 상품 사항에 따라 브랜드가 변하는 장점이 있다. 이건 수산물에 네, 놓은 거예요. 한정된 얘기니까 수산물에 한정됐다. 변질이나 네? 그런 걸 개선해서 브랜드가 네. 이게 일반 마케팅하고 수산물 마케팅의 특징을 잘 고려하면 X가 맞을 것 같아요. X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반 같은데. 하여튼 OX니까 X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X냐 O냐 묻는데 변하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걸로 이제 해가지고 답은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강의할 때. 그래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작년 놓은 겁니다. 238페이지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본 브랜드가 80선 238페이지에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게 있더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 유통보조 거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거의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 앞에 하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론할 때는 이론서를 지금 과연 읽으면서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한번 강의하고 좀 제가 들어보고 또 고민을 할 건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론을 나가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합니다. 자, 일단 좀 쉬었다가 474, 475는 유통론 들어가기 전에 개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76부터는 330페이지부터 이론을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